앉아가지고 어르신 쭉 얘기하면 그냥 참새새끼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듣던 얘기들이 있죠. 그때 하루 이틀 들은 얘기가 아니고 꽤 오래 들었으니까 참 얘기도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쭉 송순현 사장한테 했더니 꼭 붙잡더니 저보고 책 쓰라 준 거 아니에요. 책 써라. 그때 기억이 아주 괘씸한 녀석이지요. 말도 좀 이쁘게도 안 하고 내가 안 쓴다고 그랬더니 남약물로 쓰면 많이 나갈 것 같대. 잊어버리지도 않아. 여름 되기 전이니까 지금 쓰면 남약물로 아주 책 많이 나갈 것 같다고 하도 붙들고 늘어져서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이게 출판하는 친구가 이제 동창이 친구인데 제가 주책 없이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책 쓰라고 아니고 저는 제 성격이 막 허황하게 그냥 잘 믿지도 않고 막 떠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건 저는 정확하게 전달해요. 그때 전화로 드렸던 말씀이 너무 생생해요. 이러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 말이 지금도 귀에서는 나한테 데리고 오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좀 세상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늘 그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함부로 입을 떼면은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함부로 말하는 천기누설, 함부로 앞날 얘기를 함부로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대왕종님한테 욕을 혼을 좀 하더라도 이제 좀 입 닫고는 못 있겠어. 좀 갑갑하니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 하고 그때 전화로 말씀하죠. 그래서 그래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을, 정신세계사 출판사 직원들을 제가 다 데리고 왔어요. 송순현 사장으로 해서 그때 김전비 씨가 정신세계사 편집국장이었죠. 쭉 데리고 한 5명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세검장이지. 그리고 저는 데리고 가고서는 얼른 빠졌어요. 또 이제 책 쓰라니 그런 얘기 할까봐 얼른 빠졌죠. 쏙 빠졌더니 그러고서 소식도 안 전하고 있었더니 한 몇 달 후에 책이 나온 게 선도소설단이에요. 그때 참 겁나게 나갔습니다. 그 책. 그게 최고 베스트셀러였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그 책의 판매 부수를 넘은 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때 나중에 100만 부 가까이 나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00만 부 가까이. 밀리언셀러. 네? 밀리언셀러라고 그랬어요. 100만 부 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참 제가 늘 말하자면 김전비 씨가 안타깝게 부자는 못 됐습니다. 그때 등단은 했는데 신춘문예로 작가로 등단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냥 정신세계사 편집국장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쇄를 계약을 안 하고 원고료로 남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고료 그것도 인쇄 받기는 좀 그래요. 그 속 내용은 전부 봉 어르신 얘기입니다. 앞뒤만 각색을 해서 붙인 거예요. 글만 매끄럽게 하고 김정민 씨가 작가니까 글을 매끄럽게 쓰죠.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한 건데 그건 자기가 창작품이 아니죠.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부 봉 어르신 얘기입니다. 앞뒤에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갔더니 이런 어른을 만났다 하는 거하고 뒷얘기 좀 붙인 거 이거 빼놓고는 전부 봉 어르신 얘기를 쭉 배열한 거니 이거 내 창작품이니까 인쇄내라고 하기는 좀 그랬겠죠. 부자는 못 됐습니다. 그 대신 정신세계사는 완전히 일어섰죠. 그걸로. 진짜 녹아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단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단학이라는 것이 하여튼 뿌리를 내리고 하여튼 이것이 일반화되는데 저도 하여튼 일종의 원죄를 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인화하는 데는 내가 그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늘 그 어르신 은택도 많이 입었고 저는 많이 입었습니다. 참 아프던 것도 많이 낫기도 했고 그런 은택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도 늘 찾고 찾아뵙고 인사 세배드리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들었던 얘기들 남한테는 저는 이렇게 꼬치꼬치 잘 캐무는 체질이라 그 어르신이 계속 저한테 계속 얘기하신 얘기가 뭐냐 공부하게. 공부는 물론 세속적인 공부도 있지만은 이 수련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자네들은 통일을 보는 세대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떨치는 나라가 되는데 자네들이 공부를 하면 그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때는 그 어르신 의식이니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지금 그 감각으로는 안만 예를 들면은 옛날에 족보에 왜 중흥조라는 게 있죠. 조상의 아무개 성씨인데 중간에 뛰어나게 해서 그 문중을 중흥 중시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자네들이 그만큼 그 가문을 떨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러면서 계속 우리나라의 앞날 빛나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중흥조라 그러셨어. 중흥조, 중시조. 그런 역할하는 시대가 오는데 왜 알아? 그 이제 저는 또 좀 약간 제가 뭘 그랬죠. 저는 물음표 붙이는 연습부터 한다고. 느낌표보다. 언제든지 물음표를 먼저 붙이고서 물음을 가지고서 의문을 가지고 진짜 그런가 묻고 나서 납득이 된 다음에 아 그렇군요 라고 감동을 한다니 따라가야지. 무조건 끄떡거리다가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이 험해서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느낌표 붙이기 전에 물음표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죠. 그게 저는 물음표죠. 우리나라 그래 그때 제가 물었던 분명 우리나라 국경이 그렇게 넓어지는 겁니까? 영토가 넓어지는 겁니까? 그때 국경이랑 영토라고 했나 하여튼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 어르신 그 세대가 할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지금도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지금도 생생하게 나와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때는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70년대입니다. 국경 개념이 아니면서 세계를 떨친다는 걸 70년대로 쉽게 납득이 하겠어요, 여러분? 저 대학원생인데 그때 쉽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제가 지금 와서야 이 한류가 세계를 쓰는 걸 보고 국경이나 영토 개념이 아니라도 세계를 떨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금. 두 번째, 제가 아주 정확하게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참 외람스러운 얘기죠.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때 들은 얘기, 공부를 하다 보면 보여.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어떻게 보이냐 설명하시기에 지금도 낡은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보이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아주 내가 또렷하게 봤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아주 역력하게 봤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낡은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휙 보이네. 그 어른도 참, 어르신이 참 재밌던 게, 당신이 자기를 막 뽐내고 광을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역력하게 봤지.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공부 단계를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낡은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봤네. 휙 지나가. 그래서 또렷한 게, 그래서 나도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몰라. 미래가, 그러니까 앞뒤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가 앞이가 나오고 뒤는 나올 수 없잖아요. 필름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휙 지나가서 보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언젠지는 몰라. 그러나 앞뒤는 알고 대충 느낌으로 이게 어느 때쯤인가를 알지 정확하게 몇 년도인가는 당신도 말을 못해. 그러면서 그렇게 본 미래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떨치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건데 내가 정말 남들이 듣지 못한 얘기가 요거예요. 요런 거. 남들은 그냥 막 들었지 모르지만 내가 들은 얘기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정말로 이 어른이 나중에 겪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보통 어르신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그리고 이제 앞일을 얘기해서 혼났다는 얘기 나중에 내가 죄송스럽기까지 했던 것이 이 선도서들이 나오고서 얼마나 팔리니 이게 또 얼마나 반응이 뜨거워요. 기자들 들끓고 이 어른이요 하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몸을 다치실 정도로. 그런데 뭐라고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아이고 이렇게까지 그랬더니 말 꺼냈을 때 이 정도 책임은 져야지.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에 나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왜 언젠가 세배 갔을 때 올해 내가 죽는 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운이 그렇다고
근데 올해를 남기면 10년은 더 살아. 근데 그거 꼭 구정을 한 달 남겨놓고 사흘간 혼수 상태 들어 돌아가시다 살아가시죠. 자금사 드셔가지고. 자금사라는 그 약은 아시죠? 촬영약 찍는 약. 그 약은 맹독이란 말이죠. 쇠에다 발라놓으면 쇠가 부식되는 맹독인데 이걸 어떤 사람이 많이 촬영약을 많이 지려고 희석을 해서 그걸 조금 넣어야 되는 건데 그걸 유리잔에다 바로 쓸 거라고 독하게 타놓고 유리컵을 뚜껑 살짝 덮어놓은 채 탁자구 속에 놓은 걸 이걸 벌컥 들이키죠. 아이고 자금사요 하는데 이미 늦었어. 위로 피가 터지고 밑으로 쏟아지고 그대로 혼수 상태에 들어가셔서 사흘간 구정 한 달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몰라요. 제가 그때 뵙지를 못했어요. 그 간병도 못 해드렸고 제 아버지가 간병을 했어요. 사흘간.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거는.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의사들이 수근수근하는 얘기 들었다고 하는 얘기. 이제 피를 자꾸 뽑아야 되는데 피를 뽑으면서 의사가 이 노인네 피 좀 봐. 이 노인네 피 좀 봐. 그러더래 의사가. 피가 젊은 사람 피처럼 깨끗한 거야. 그러면서 의사들이 놀랬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한 번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사흘인가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새벽인가 이렇게 눈을 뜨시더래. 그러더니 한숨을 쉬더니 이제 살기는 살았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혼이 났네 그러시더래요. 뭐라고 하시? 어르신은 늘 대황조님을 모시니까 당정밖에 입 놀렸다고 그렇게 혼났다는 거예요. 대황조님한테. 그렇게 혼이 났어.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이건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니까 딴 얘기는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시더래. 혼이 나건 말건 그걸 언제까지 깝깝하게 말도 못하고 살아? 내가 좀 혼나고 말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계속 격려를 하시고 한 게 공부해라. 그리고 공부의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왕도라는 거예요. 보호 공부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어르신이 이게 뿌리를 내린 이 전통이 단학연정으로 내려왔고 저는 직접 부촉을 받은 건 아니에요. 부촉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간판 내리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요? 힘들고 그렇더라도 이 원정원 간판 내리지 말아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간판 내리지 말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 단학연정원은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활동이 크고 그건 떠나서 이 한국의 단 선도라는 어떤 맥을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여튼 이 민족의 미래에 관해서 뭔가 빛나는 비전을 주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 그때 젊은 사람들 단 안 본 사람 없어요. 큰 자부심을 느끼고 뭔가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됐을 것도 틀림없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원조란 말이에요. 원조. 그래서 힘이 있든 없든 세상에서도 알려진 거는 많을지 몰라도 이 단학연정원이 이 단학의 수단, 현대의 어떤 수단 지도라고 하나 이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동안은 그 역할을 그냥 간판 안 내리고 있었을 뿐이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전에 제가 늘 강조했듯이 어떤 그 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의 사업으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어르신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원장 하시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 문제가 저는 원장할 생각이 꿈에도 없었는데 그때 상속각밖에 수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걸 상속을 안 하고 딴 사람을 대표로 원장을 세우려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래. 이게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상속밖에 없다. 제가 원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법인화를 해야 된다는 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이게 그런 뿌리가 되는 단체가 개인 사업일 수가 있느냐. 개인 사업이라는 건 제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제가 먹고 튀면 아무도 사실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해요. 중소기업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3번 100만 원 받았어요. 물론 연정원으로 회계로 들어갔지만은 중소기업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 이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법적인 모든
회원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법적인 위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뜻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몇 사람들이 그런 발동을 걸어줘서 지금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이게 쉽게 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정원 같은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별 큰 활동은 못했어도 원조라는 이름값이 있습니다. 원조라는 이름값. 그래서 원조라는 이름에다가 줄을 대고 싶은 분들은 많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봉어르신 그 맥을 자기가 이었다든가 뭐 하여튼 거기다 줄을 대고 싶은 분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좀 가장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데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는 성태웅이가 원정원을 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말까지 막 돌았다고 그래요. 먹으려고 하면 가만히 먹지 왜 법인화를 해? 이건 정말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먹이려고 그냥 먹어야지 왜 법인화를 합니까? 그렇죠? 제 개인 사업이니까 먹으려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저는 절대로 오래 하고 싶은 생각고 그러나 이게 또 이 원조라는 것 때문에 여기다 맥을 대고 싶은 분들이 많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부하는데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단학 수단 지도는 그만큼 효과가 빠른 공부고 왕도입니다. 그런데 곁갈래 길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왜? 쉽게 효용이 나타나는 반면에 말하자면 조그만 재주 얻어가지고 힘 뽐내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뭐 해가지고 뭐 재주 얻고 싶은 사람이 많고 그렇게 곁갈래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선도라는 것이 도교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도교는 인간의 바라는 욕망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단 지도가 왕도이면서 자칫하면 샛길로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이 샛길로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샛길이 아니고 내가 왕도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게 말이 많은 단체가 됩니다. 말이 많아서 그렇게 저는 쉽게 될 줄을 몰랐는데 그 의외로 법인 인간은 굉장히 쉽게 났고 그 뒤에 또 이제 등기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은 우리 굉장히 애를 써서 쉽게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축을 하고 이렇게 법인화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단학회 연정원 뿌리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수단지도라고 하는데 제대로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 용어결인데 가장 평이한 글이면서도 또 이것을 제대로 의미를 새긴 것이 뭐 그렇게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자칫하면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이것을 그냥 강의를 한다고 한 것이 올해는 끝날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수단지도를 앞으로 이 단학회 연정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모든 국민들이 좀 쉽게 이 수단, 단을 닦는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안내서라도 내년에는 하나쯤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내주냐? 깊이 가지는 말자고. 지금까지 용어에 읽었지만 가장 기본이 호흡이 왕도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한테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호흡이야말로 정말 대도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도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게 제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 요걸 부정하면 대도가 아니에요. 부정할 수 있으면. 호흡. 제가 늘 얘기하듯이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걸 잘하는 것이 대도입니다. 호흡보다 더 일상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물론 안 되면 죽는 게 바로 심장 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 의식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 심장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야무진 꿈은 나중에 꾸시고 안 돼요. 그런데 호흡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잠시도 쉴 수 없는 것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왕도입니다. 건강하고자 하면서 먹고 싸고 자고를 잘못하면서 건강을 도모하는 건 도둑놈심보죠. 건강에 먹고 자고 싸고를 잘해야 됩니다. 가장 일상적인 기본. 그건 제대로 안 하면서 건강하겠다? 이것도 완전히 도둑놈심보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앉는 자세 바르게 하고 걷는 거 바르게 먹고 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보약 한 제 먹어가지고 그걸로 모든 걸 다 때우겠다?
사실은 도덕심보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 보약 잘 먹어서 평생을 그래도 그 힘으로 버티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건 좋은 인연이 있으면 그건 좋은 때는 열심히 먹어두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삶의 원칙을 뭉개면서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에 초점이 되는 건 호흡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보다도 숨 쉬는 거야말로 잠시도 쉴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정신하고 호흡이 관계가 있어요. 정신하고 호흡이 고른 사람이 정신이 맑아요. 그리고 정신이 흐트러지고 사나운 사람이 호흡이 맑은 적이 없어요. 거칠어요. 헐떡거려요. 그리고 정신이 차분하고 집중이 된 사람이 호흡이 깊다는 건 누구나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당자라는 책에서는 진인은 발꿈치로 호흡을 춤을 춘다 그러겠어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라 발꿈치까지 호흡이 들어갈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건 비유예요. 얼마나 호흡이 깊은지 발꿈치까지 쭉 들어가는 그런 깊은 호흡을 한다는 거. 발꿈치 호흡하는 일은 없어요. 몰라. 용천이 거기 있는지. 용천은 발바닥이 발꿈치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정신 상태와 호흡은 일치합니다. 그게 가역적이에요. 마음이 차분하고 집중된 사람이 호흡이 차분하고 깊고 길어요. 그런데 거꾸로 역도 성립해요. 호흡이 고르고 차분하고 길은 사람이 정신이 맑아요. 이건 여러 가지로, 이거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호흡수련을 하니까 대뇌 피질이 어떻게 발달하고 아마도 여러 임상 데이터가 저는 나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몸과 마음 두 가지를 함께 다스리는 왕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고 시작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정원에서 책을 낸다면 숨만 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제가 얘기했죠. 거기다 이렇게 숨만 쉬면 됩니다. 이렇게 까고 잘 쉬면 숨만 잘 쉬면 됩니다. 이런 책을 하나 내서 좀 어떻게 숨 쉬는 걸 알리. 그런데 숨 쉬는 게 여기서 얘기했지만 숨 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뭐예요? 첫 번째가 잘 쉬는 것이 뭐냐? 숨 쉬는 것의 규칙성이에요. 첫 번째가. 숨에다 규칙성 부여하기. 가장 기본이에요. 숨 쉬는 걸 규칙적으로 쉰다. 첫 번째예요, 그게. 무조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지금 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일상화 시켜야 되는데 언제든 호흡에 규칙성을 부여한다. 잊지 마세요. 셋 내쉬면 셋 들이쉬고, 셋 내쉬면, 아니면 넷 내쉬면 넷 들이쉬고. 나중에는 이제 6이라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거 처음부터 신경. 그 다음에 규칙성, 그 다음에 안정성. 규칙성과 안정성이. 그 다음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 밀밀면면. 이게 안정성이에요. 거칠게 쉬지 않고 끊기다니 이런 흐트러지지 말고 차분하게 안정된 호흡을 한다. 규칙성과 안정성 부여하는 게 호흡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규칙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에서 이어져야 돼요.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1시간이나 자기 전이나 아침 저녁이나 규칙적으로 얼마 투자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일상적인 삶 속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공부는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불교 공부에서 스님들 수행할 때 어떻게 하죠? 화두를 들면은 자나깨나 놓지 말아야 된다. 화두를.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자나깨나. 이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걸어갈 때도 규칙성, 안정성. 그렇죠? 호흡도. 자나깨나. 이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걸어갈 때도 규칙성, 안정성. 그렇죠? 걸어갈 때도 몇 걸음마다. 하여튼 그거 연습하세요. 자기 전에도 앉아서 타자하고 할 수 없으면은 적어도 규칙성과 안정성을 일상적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 훈련을 할 것. 그것이 바탕이 됩니다. 공부.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딱 차분하게 딱 앉으면은 또 달라져요. 그게 깊이가 달라져요. 그것이 또 원동력이 돼서 일상적 삶 속의 규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또 힘이 돼요. 이게 자꾸 힘이 돼서 서로 힘이 돼서 이렇게 추진력을 얻어나가면은 그 끝이 정말로 창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건 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단학 연정원에 들어오는 사람, 이게 왕도라는 것은 철저한 믿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냐? 거기 호흡의 규칙성과 안정성을 표현한다. 세 번째 중요한 원칙, 조급해하지 말 것. 조급해하지 말 것과 그 다음에 봉우 어르신이 가르치는 호흡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 자연성.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걸 어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건 제가 제기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자연의 운행이 억지로 되는 게 없듯이 호흡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러운 호흡. 이 속에서 규칙성과 안정성을 추구한다. 요게 그리고 서두르지 말 것. 서두르지 말 것은 당연한 거예요. 원래 모든 공부가 서두르면 망해요. 욕속즉 부달이라고 그랬어요. 육아의 말이에요. 욕속즉 부달. 빠르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욕속즉 부달. 그 다음에 그 서둘러서 하는 것의 병폐를 맹자 같은 데서는 뭐라고 했죠? 알묘조장이라고 그랬어요. 알묘조장. 곡식이 안 자라는 것이 불쌍하다고 해서 곡식싹을 뽑아 올렸다. 어떻게 됐죠? 다 말라 죽은 거죠. 알묘조장. 이거 그리고 맹자에 나온 얘기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 맹자의 가르침에 있어요. 필요사원이 물정, 신물망, 물조장이야. 요것도 이제 제가 뭐 똑같은 얘기가 반대로. 필요사원 반드시 1, 3호서 해야 돼. 마음에서 놓으면 안 되고 1, 3을 1사자인데 여기는 동사예요. 1, 3는 이 바가 있어야 돼. 내가 마음을 쓰고 1, 3호서 해야 돼. 그러나 물정, 물이라는 건 금지예요. 하지 말아라. 정이라는 건 이제 받을 정자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 기필하지 마라. 요때까지 여기까지 가겠다. 이런 식으로 딱 다짐 주고 몰아붙이지 마라. 그냥 하면 돼. 그냥 할 뿐이지. 아니 내일은 여기까지. 이런 거 가지고. 필요사원이 물정. 신물망. 마음에서 물망. 잊지 말되 물조장. 억지로 키우려 하지 마. 억지로 키우지 마. 이건 대원칙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신물망이 물조장. 억지로 키우면 꼭병이 납니다. 아까 알묘조장이라고 그랬죠. 곡식싹을 뽑아 올려서 결국 곡식이 다 말라 죽게 하는 그게 알묘. 마음에 잊으면 안 돼. 가장 중요한 원칙이 공부를 한다는 호흡 공부를 늘 마음에 1, 3호서 해야 돼.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은 호흡에 마음을 두는 순간에 호흡이 달라져요. 굉장히 호흡을 마음에 딱 챙기는 순간에 보통 때 호흡하고는 조금 다르게 돼요. 호흡이 벌써. 그러니까 필요사항 꼭 1, 3호서 해야 돼. 그러나 내일은 여기까지. 내일은 뭐 30초를 할 거야. 50초 이러지 말자고. 그냥 할 뿐이야. 신물망 마음에 잊지 말되 물조장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키우지 마라. 요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나가고 잔재주 탐내지 말기. 대도니까 끝까지 궁극까지 가야 되는 길인데 거기서 조그만 재미가 있는 일이 특히 호흡 공부는 이게 효과가 빠르다 보니까 잔재주가 나와요. 이건 그냥 이정표에서 재미삼아 이런 재미도 있구나 한 정도로 남기지 여기에 빠져서 내가 뭐 한 가닥 이뤘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멀리 못 간다. 요걸 분명히 하고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잘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아니 우리 윤관장도 그랬더니 밀밀멸멸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콧구멍을 한 구멍으로 하셔야 되나 그런 고민을까지 했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 정말 황당했던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 억지로 밀밀멸멸하다 보면요 숨을 죽여.
아니, 평소에 하던 호흡량도 안 하고 그냥 억지로 밀밀면밀하다 보면 쫄아붙어요, 호흡이. 절대 건강을 망치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호흡은 하면서 거기에서 규칙성과 안정성을 차츰차츰 부여하는 거지, 억지로 숨을 그냥 꼭 마시면 반도 못 쉬어, 이제. 그럼 병납니다. 그리고 아랫배 단전에다 기운을 모으라고 하니까 아랫배만 자꾸 볼록거려. 원래가 호흡은 전체로 해야 됩니다. 쭉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아주 활달한 호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호흡이 단전에 집중을 하다 보면 기가 모이다 보면 사실은 좀 그게 있어요. 약간은 그게 병폐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 공부하는 사람 아랫배가 볼록해. 조금 그래요. 아니 그런데 남자들 보통 술배가 나오면 여기가 배가 나오는데 회복하는 사람은 저 아랫배가 이렇게 바가지처럼 좀 불러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약간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단전에다 자꾸 기운을 모으다 보니까 약간은 아랫배가 더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불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여기 나왔다고 이건 똥배가 아니라 도배야.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슴 호흡을 안 하고 여기만 하는 호흡을 하지 말고 쭉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깊이까지 이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는 안 하고 아랫배만 볼록거리는 호흡을 한다? 그럼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자연스러운 호흡을 자꾸 놓치고 문자에 매달리다 보면 거꾸로 자연스러운 호흡을 망쳐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원칙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규칙성, 안정성, 그 다음에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요거 필요사원이 물정, 식물박물주장, 요건 지금 반드시 지켜나가다 보면은 이 호흡이 이렇게 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가 날 이유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서 잘못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호흡에 여기까지 해서 호흡에 규칙성을 부여하고 안정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자연하게 병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호흡해서 병나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가장 기본적으로 활달하게 호흡을 해야 돼요. 옹졸하게 호흡하면 안 돼. 활달한 자연성 속에서 규칙성과 안정성, 그 다음에 필요사원이 물정, 신문만 억지로 어디에 도달하겠다는 딱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호흡을 하는 순간 오늘부터 내일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호흡을 했는데 왜 오늘보다 내일이 뭐 머리가 띵하고 이상해? 이거 잘못한 호흡이에요. 절대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성 속에 규칙성과 안정성을 도모해 나가는 호흡을 하면 하루하루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맑아진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쌓여나면 나중에 어떤 단계가 왔을 때 그때는 스승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조금 하더라도 그 전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호흡을 하면은 반드시 좋아져요. 반드시 좋아져요. 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오늘 쭉 했는데 폐기예요. 오늘 폐기라는 게 이제 폐기 들어갑니다. 여기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폐기라고 하고서 호괄 복기, 여괄 누기, 황정경활, 신선도사 비유신, 적정누기 이위진, 정의 찾아야. 43쪽. 폐기라는 것은 이제 접해서 공부는 앞에서 용어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단지도는 폐기일 뿐이다 라고 딱 단정을 했어요. 폐기 이외가 없다. 폐기 이외는 없다. 공부는 폐기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공부의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 기는 우주에 충만한 것이 기예요. 혈기라고 하고 우리 몸에도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기와 원래 자연의 기가 둘이 아니야. 소통되는 기였는데 우리가 화식하고 그러면서 자연이 기가 탁해지고 외부의 기와 단절되는데 이 공부의 대원칙은 뭐냐? 아니 상징성에서
우주의 진기, 그 기운을 내 몸에 쌓는 겁니다. 호흡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게 공부니까 폐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게 틀림없어요. 호흡을 차분하게 규칙성을 부여하고 안정성을 부여하면서 그 길을, 우주에 충만한 그 길을 내 몸속에다 쌓는 게 수단입니다. 그것이 뭘로 이루냐? 폐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내 몸에 가두는 겁니다. 가두는 거. 근데 여기서 앞에 굉장히 주의를 줬죠. 폐식이 아니라 폐기다. 폐식이라고 오해가 됐을 때 이게 또 많은 문제를 낳는다. 기식이라는 표현에서 기운을 몸에다 가두는 것이지 숨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숨을 막으면 큰일 나요. 병 나는 거예요. 병의 지름길이에요. 왜? 기운을 기본이 뭐냐? 단전에 기본적으로 의식이 갑니다. 그리고 호흡을 합니다. 억지로 거기다 밀어넣지 마세요. 단전에 밀어넣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감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마음 두는 곳에 기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눈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 두는 곳에 계속 하다 보면 이 단전에 기감이 오고 우주의 자연 속의 기가 호흡을 통해서 거기에 쌓이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폐기입니다. 기를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기가 자라는 것이죠. 자꾸 기를 내 몸에 가두는 겁니다. 이건 폐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줍니다. 폐기는 자연스럽게 호흡 가운데서 단전에다 의식을 두고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다 보면 폐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폐기입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폐기예요. 이 공부의 길은. 그래서 그 기가 이제 순수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연정화기죠. 연정화기. 기본이 연정화기예요. 그 다음에 연기, 화신, 연신, 화어까지는 그 다음의 단계는 우리가 지금 논할 게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부터 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본적으로는 연정화기. 연정화기가 뭐냐? 폐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연정화기, 정을 변화시켜서 기로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 정열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단전이라는, 이 단전도 늘 말씀드렸지만 가상공간이에요. 심상공간. 이 심상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분들은. 전에 했더니 그것 때문에 걸리는 분들 많은데 이거 해보셨나 몰라? 이거 벌어지는 거. 잘 됩니까?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걸 왜 하라고 그러느냐? 심상을 통해서 그걸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느낌이 달라. 지금도 얘기하죠. 벌어진다. 오므라진다. 여러분은 똑같이 나의 주관적인 느낌은 전혀 달라요. 벌어진다라고 할 때 벌어지는 것은 이 안에서 뭔가 내 주관적인 느낌은 이 안에서 뭔가 기운이 내 손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이 와. 오므라진다. 여기서 뭐가 진공 상태가 돼서 내 손바닥을 빨아들이는 느낌이 와. 마찬가지예요. 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기라는 것도 그게 매개가 됐고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데 호흡도 여기까지 들어갈 리가 없죠. 절대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의식을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간다고 느끼는 거야. 그럼 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공부가 돼요. 이건 근데 매개야. 그런데 여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절대 이걸로 또 모든 게 된다고 안 되는 분도 있어. 이 안 되는 분은 왜 안 되냐? 자기 몰입이 잘 안 되고 하는 분인데 이게 또 나쁜 것만도 아니야. 아니 세상에 모든 특질은요. 요쪽 면이 좋은 측면이 있으면 요쪽 면이 나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자기 몰입을 잘 시키는 사람은 자기 관념에 잘 빠져.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굉장히 위태로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믿는 사람은 또 그게 안 믿어지는 대신에 잘 안 속고 한 번 또 제대로 제 길로 들어가면 굉장히 또 빨라요. 아니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옛날 그 무당들이 하던 방식으로 해서 초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시험을 하려고 무당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시험해봤어요. 막 높은 그네 같은 데서 사람을 집어넣고 마약 같은 걸 좀 먹게 하고 되게 흔들어 제끼고 멀리서 암시를 주고 너 뭐 보였냐? 그런데 그럼 많은 사람이 봐요. 무당 같은 말하자면 옛날 원시부족에서 하던 방식을 해보면 영감이 와. 그런데 절대 또 영감 안 오는 사람이 있어. 흔들릴 때마다 정신을 바짝바짝 차린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정신 바짝바짝 차린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능이 각각 다른데 원래가 그래요. 요쪽에 요 방면에 뛰어난 사람은 거기서 뛰어나고 요 방면에 뛰어난 사람은 요건데 요 방면에 뛰어난 사람이 이 방면에까지 뛰어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러지 말기. 근데 나중에 성공해요. 다 관념하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상당히 공부하는 데는 조금의 도움이 돼. 왜냐하면 심상이거든. 전부 심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기도 내가 마음으로 기라는 것을 상상하는 거지. 마음. 그 심상이 결국은 공부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그 마중이 돼요. 그 점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를 갖다 내 몸에다 자꾸 저장하는 거야. 결국은 저장을 해서 그 저장한 기가 나중에 힘이 돼가지고 결국은 큰 힘으로 되는 기본이기 때문에 폐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근데 그 폐기는 폐식이 아니다. 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 가지 공부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이 단전에다 의식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 가는 곳에 나중에는 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내쉬더라도 단전에 결국은 조금 의식이 남아있으면 기가 거긴 나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런 얘기. 자, 여기서 해서 배기를 뭐라고 하냐. 복기. 기운을 복이라는 건 조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조복. 항복시킨다, 굴복시킨다, 조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길을 내 뜻대로 조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복기라는 건. 그 폐라는 것이 말하자면 기가 여기 있는데 그 길을 내 뜻대로 불교 용어로는 이거 조복이라고 그래요. 고를 조자 복종시킨다. 조복. 그러니까 길들인단 말이에요. 길들인다. 조복이라는 것은 길들인다, 복종시킨다. 그게 길을 복종시킨다, 조복한다 라고 하고 또 이걸 루기, 쌓을 루자, 중첩한다는 뜻이죠. 길을 중첩한다, 쌓는다 이렇게도 부른다. 폐기의 특징을 가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을 내 뜻대로 조복시킨다, 길들인다라고 표현하고 길을 쌓는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으로는 폐기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렇게도 한다. 황정경에 여기는 황정경은 주가 있는데 태상노군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상청황정내경 36장에 있다. 위화전이 전하는 근데 이것들은 도가의 경전들은 대개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작자가 불명한 경우도 많고 누구 이름으로 그냥 붙여져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믿어야 됩니다. 태상노군은 노자를 태상노군이라고도 합니다. 도덕천존, 태상노군 다 이제 원시천존, 도덕천존 그게 태상노군이에요. 네? 원시천존이라고 하죠. 삼청이라는 게 뭐냐? 옥청, 태청 그래서 삼청이에요. 삼청동 있죠. 네. 그 삼청이 거기 아마 도교 사원이 있었을 겁니다. 삼청동입니다. 도교에서 가장 숭배하는 삼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태상노군이고 노자가 또 태상노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노자가 태상노군이라는 것도 하나의 설일 뿐이고 꼭 노자가 태상노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노자는 단학의 비조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노자는 신선사상하고 조금 달라요. 나중에 신선사상하고 연결이 되지만은 원래 노자 자체가 완전히 신선사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노자를 태상노군이라고 하고 노자 책 전체를 신선사상으로 풀이하기도 하고
달라요. 그건 좀, 학문적으로 좀 복잡한데, 여기 장자가 원래 장자는 남하진경이라고 그러죠. 장자는 또 신선해서 노자보다는 급이 떨어져요. 예. 장자. 노자는 아주 삼청으로 받들어지고, 장자는 말하자면 노자가 성인이라면 장자는 현인쯤으로 들어가요. 황정경에 신선도사 비유신. 신선과 도사라는 것에 특별히 신묘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비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적기 누기 이위진. 적기 길을 쌓고 누기 길을 중첩시키는 것. 그것을 참된 길로 삼는다. 이 길밖에 없다. 신선도사 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황정경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북창 선생이 앞에 딱 단정했죠. 수단지도는 폐기일 뿐이다 라고 딱 단정한 것을 여기서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폐기를 하느냐? 폐기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느냐? 요것이 문제예요. 자, 여기는 이제 총론입니다. 폐기밖에 길이 없다. 신선도사가 되는 것, 폐기밖에는 딴 길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해요. 폐기자 이안 위 기치 기지승광 좌우 전후 막 불여의지 소지. 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눈으로 깃발을 삼는다. 이 제 재밌는 표현이에요. 눈이 깃발이다. 왜 이걸 그러느냐? 군대에서 병조를 움직일 때 뭘로 해요? 깃발로. 그렇듯이 기운을 병졸로 조복시킨다, 훈련시키고 굴복시키고 조정한다 했을 때 바로 군대를 움직일 때 깃발 역할하는 것이 바로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눈이다. 근데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너무 눈에 집착하지 말아요. 자, 보세요. 눈으로 깃발로 삼으니 기지승강 기운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또 좌우전후 좌로 가고 우로 가는 것을 막불 여의지소지. 그 눈으로 하는 것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막불은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여의지소지. 뜻대로 보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눈을 깃발로 삼아서 길을 보내는 것을 전부 눈으로 지휘하듯이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것이 눈이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조금 여기 유보를 둬야 될 건 뭔 줄 아세요? 조금 눈으로 너무 눈에 거기 하다 보면 좀 방정 맞춰져요. 위로할 때는. 근데 눈은 처음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시선이 간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너무 눈동자를 열심히 굴리지 말 것. 시선을 준다는 느낌을. 시선 준다. 그래서 눈을 휩뜨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소변 볼 때 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위로 간다 눈을 휙 뜨고 위를 쳐다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선이 간다는 느낌. 이게 중요하지 그걸 갖다 너무 열심히 눈동자를 굴려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시선이 간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길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길을 조정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된다고 하지만은 눈 가는데 눈이 가장 빨라요. 의식을 조정하는데 눈이 가장 빨라요. 그 대신 눈이 가장 간사하지. 그건 딴 얘기인데 우리 인간 감각기관인데 제일 둔한 게 뭔 줄 알아요? 입이에요. 입. 그 대신에 입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늙을 때까지 어릴 때 먹던 맛을 찾아요. 그래서 맛에는 원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눈에 원조 찾는 거 봤어요? 그렇죠? 원조 설렁탕. 맛이 제일 둔한 대신에 보수적이라 오래가요. 그래서 늘 맛은 원조가 중요해요. 눈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가장 의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 처음에 이상하게 보던 것도 몇 번만 보면 익숙해져요. 내가 그걸 제일 느낀 게 뭐냐? 아침에 프라이드 같은 차가 나오는데 무슨 꽁지 빠진 닭 같은 게 차도 이상하게 생겨 먹었다 그랬어. 그렇죠? 왜 차가 이렇게 뒤에 잘린 차 나온 건 처음에는 그런 게 이 차가 이상. 근데 몇 번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그 간사해요. 패션, 새로운 패션에 아주 민감하고 금방 보면 익숙해지는 게 눈이에요. 그런데 눈이 정신작용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눈이 바로 가는 곳, 의식이 가는 곳, 눈이 가면 바로 의식이 갑니다. 의지가 따라가기 때문에 눈을 깃발로 삼는다라고 하는데 너무 그것을 요란스럽게 눈동자 굴린다고 생각하지 말 것. 소변 볼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간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길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에는 조금 그 붉은 잔주가 있죠. 조그만 글씨로 된 거 있죠. 조그만 글씨로 한번 해석을 그냥 읽어봐요. 길을 오르게 하려면 위를 보고 길을 내려가게 하려면 아래를 본다.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을 뜬 채 위를 보면 좌측의 기가 돌아오르고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뜬 채 위를 보면 우측 기가 돌아오른다. 길을 내리는 데는 몸 앞쪽의 인맥을 쓰고 길을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 몸의 뒤쪽에 있는 동맥을 사용하는 것이다. 신이 가면 기도 가고 신이 머무면 기도 머무는 것이니 신이 가는 곳이면 기가 가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마치 군 중에서 군을 지휘할 때 깃발을 사용하여 군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눈으로서 명령하지 않는 것이 없다. 또한 위를 보고자 할 때는 눈을 뜨지 않고 다만 눈동자만을 굴려 위를 보아도 된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그 주에는 아마 요 주에는 봉어르신이 붙이지 않았나 싶은데 누군 주에는 모르겠어요. 주에는 눈으로 길을 움직이는 것은 폐기의 시초에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중요해요. 수련의 정도가 깊어 조식 수련이 1분 이상 경과해야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초심자가 섣불리 괜히 한다고 눈을 휙 뜨고 위로 뜨고 아래 뜨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요, 임독 양맥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임독 양맥 돌린다고 하다가 병나요. 그건 정말로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어지고 넘쳐서 간 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괜히 임독 양맥 돌린다고 소주천 내주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자연스럽게 충만해서 넘친 다음에 움직이는 거지, 이걸 억지로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하면 또 자연의 그릇 병나니까 어느 정도 힘이 온축이 돼서 저절로 꿈틀거림이 느껴져서 그때 움직이는 거지, 괜히 미리부터 소주천 대주천 한다고 하면 빨리 되냐? 안 돼요. 그러고 이것도, 자, 그러면 여기 유보를 조금 둬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은 눈이 이제 기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건 얘기를 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게 인맥이라는 건 여기 동맥에서 여기가 인맥이에요. 인맥. 여기 넘어가면 이제 동맥이에요. 뒤로 쭉 올라가는 것이. 이게 동맥은 양맥이고 인맥은 음맥이에요. 그 보통은 추천을 하게 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뜨거운 기운이 양맥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서늘해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서늘하게. 임독이 순환하면 이게 보통 대주천 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도 않고 금방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나중 얘기고, 그 다음에 눈동자에 너무 그래가지고 감고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돼요.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맥 오를 때는 뒤통수를 여기가 보이나? 뒷등이 어떻게 볼 거예요, 그거?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듯이 의식을 보내는 거지, 눈동자를 너무 그렇게 의식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일단은 그 정도로 유보를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그렇게 요란스럽게 그 귀를, 눈동자를 돌리는 것을. 자, 그 다음에 큰 글씨를 주로 봅시다. 연이나 연세인, 개 상성하허, 매환 차기지 승이 상하불교, 고 무요 차기지 강의 제중궁, 사비위 화창 혈맥 추류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지만 무슨 소리냐? 보통 사람들은 모두 상성하오,
위는 성하고 아래는 허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운이 위로 뜬다는 겁니다. 위로 떠요. 상기가 돼요. 기가 위로 뜨고 차분하게 아래로 쫙 여기가 듬실하게 되는 사람이 적고 기가 위로 뜨는 사람이 많다. 상기.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그 상기가 안 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주역 괴상으로 봤어도 어떻게 되느냐? 수승화강이 돼야 돼요. 수화기제가 돼야 돼요. 화기는 여기서 뜨뜻하게 든든하게 여기를 받쳐주고 그 다음에 시원한 기운이 수기가 여기 머물고 있으면은 굉장히 머리도 맑고 몸이 아주 화창합니다. 굉장히 화창해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몸 자체가 아주 좋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살이 바쁘고 어디에 몰두하다 보면 대개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부터 일어나느냐? 상기부터 일어납니다. 기가 위로 뜹니다. 차분하게 밑으로 가라앉지 못하. 기가 위로 뜹니다. 그리고 대개 그것이 화기가 올라갑니다. 화기가. 그러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차분해지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병나는 지름길이 돼요. 그리고 가장 공부하다가 상기되는 사람 더 무서워요. 불가 공부하는 사람 하면은 불가는 이제 그 왕중양 전진도교에서 불가를 어떻게 비판했죠? 불가는 성명상수에서 성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성이라는 게 정신적인 측면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명을 소홀히 한다. 도교는 성명상수다. 이 명이라는 게 뭐냐? 정신적 생명에너지입니다. 명. 그러니까 도교는 정신적인 측면과 생명에너지 두 개를 함께 기른다라는 측면이에요. 불교가 사실은 저는 이제 불교 쪽으로 많이 이제 해고 불교 쪽의 단점이기도 한 게 어떤 측면이냐? 화두라든지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생기느냐? 이 기를 다스리는데 좀 소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공부에 그냥 스님들이 용 쓰고 그냥 용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상기병이 걸려요. 스님들이 상기병이 요즘은 그렇게 상기병 걸리도록 공부하는 스님이 없는 게 탈인 것 같은데 문제는 예전 스님들이요 상기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용을 써. 집중 안 되는데 화두한다고 콕 부자면 열이 치밀어 버려요. 이게 상기병이 가벼운 병인 것 같아도요 내가 직접 상기병 겪는 사람을 봤는데 폐인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중도 안 되고 몸이 다 망가져요. 기운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상성이라는 거예요. 위로 기운이 뜬다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그런데 불교 공부도 제가 해보니까 잘하면 괜찮아요. 잘하면. 화두도 아주 차분하게 정식으로 잘 들면은 수단 공부한 효과가 나요. 대개 안 되는 화두를 용을 쓰고 팍팍 용을 쓰면 막 이게 상기가 되고 막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막 병이 나는데 정말 아주 세밀하게 화두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수승화가 돼요.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머리는 가을 물처럼 맑아요. 옛날 우리 불교에는 화두가 없지 않았나요? 화두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6조 이후에 이제 중국에 임재종하고 조동종이 있어요. 되게 큰 임재종 쪽에서 주로 이제 공부의 법으로 내려온 게 간화라고 하는 화두 공부예요. 조동종은 또 안 그래요. 화두가 아니고 조동 쪽은 묵조 이렇게 그냥 관조 차분하게 관조하는 법을 쓰는데 이제 화두법이라는 게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화두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계속 몰두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차분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에 몰두해가지고 모든 잡념을 다 화두 속에다 태워버리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그게 억지로 의심도 안 되는 화두를 가다가 깡깡거리고 들다 보면 거꾸로 치밀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되게 불교 공부를 한다고 용을 쓰면은 머리가 아프고 막 이상하게 막 몸도 안 드는데 진짜 제대로 화두가 들리잖아요. 쫙 몰두해서 굉장히 아주 딱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려면요. 몸이 아주 가볍고 아랫배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머리는 뒤통수로부터 가을물처럼 시원해. 그래서 이게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가
정신과 뭐가 집중이 된 상태, 제대로 집중이 되면은 호흡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공부하는 이들이 되게 못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그냥 용을 쓰다가 그게 상성이라는 거예요. 기가 위로 뜨는 거예요. 하허. 그러니까 하허. 그래서 그냥 따뜻해야 될 배가 냉랭해지고 설사치킨나고 거꾸로 상승하고 매환차기지성 늘 걱정이 이 기운이 위로 뜨는 것이다. 차기지성 기가 그래서 상하불교 위로 떠가지고 상하가 불교 상하가 교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냐 이 교통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교통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주역 괴상으로 얘기하면 공부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게 이제 주역 괴상으로 수학교입니다. 수학 기재교요. 수학 배 이름이 기재. 기재. 위가 물이고 밑에가 불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상하가 교차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물은 내려가는 성질이 있죠. 불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불과 불이 교차래요. 그래서 밑에서 물이 물을 배우는 어떤 교리작용에 의해서 수화가 교차한단 말이에요. 교차. 세상의 모든 이치는 교차가 끝나면 쪼개지는 거예요. 교차가 안 되면 망하는 거죠. 주역 괴상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주역 괴가인데 내가 이제 갖고 거다. 이런 괴가 있고 하늘이 이건 천지. 거꾸로 또 이런 괴도 있죠. 이건 지천. 괴상으로 어떤 괴상이 좋으냐? 보통 사람은 하늘과 땅이 제자리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빌어먹을 게. 빌어먹을 게가 아니라 괴상을 아주 그 천지 비라는 거예요. 비. 비는 뜻이 뭐냐? 색의 뜻이 비색. 지천은 택배. 교태. 천지가 하늘과 땅이 교태. 높은 하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낮은 하늘을 받드는 마음이라서 교차가 이루어지는 게 교태예요. 이거 높은 하늘은 스스로 지가 잘나서 높은 줄 알고 뻗치고 있고 낮은 하늘은 땅은 고개 쳐박고 있으면 하늘과 땅이 만날 일이 없어. 하늘과 땅이 쪼개지는 이게 색 맥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아래 어려운 사람들 해야 되는 마음이 그 밑으로 향하고 일반 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 정치하는 참 어렵겠다라고 여기고 서로 이해해주면 이게 교태죠. 이게 교태예요. 근데 높은 놈들은 지가 잘나서 높을 줄 알고 아주 아래 사람들 뭐 개똥같이 보고 아래 사람들은 욕이나 그러고 있는 이게 비색이라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인간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기가 밑에 있고 수기가 위에 있으면 이게 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승화강이 일어나서. 예? 교가 이루어져야 이 몸에서 기운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거꾸로 화기가 자꾸 위로 치밀어 버리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그래서 교통이 막히고 나면 몸 자체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이 거꾸로 뜨는 거예요. 화수. 그러니까 언제나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그 몸의 상황도 그런 거예요. 상하불교, 상하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않는 것이 바로 그 근심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늘 힘쓴 일은 뭐냐? 힘쓸 일은 뭐냐? 차기지 강이 제중궁. 이 기운이 강 내려가서 중궁에 머물러 있도록. 무기토. 중궁이라는 것은 꼭 어디라는 것은 정확히 아닌데 원래 그 무기토라고 하면 사실은 위장이 있는 데가 중궁인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중궁은 저 밑에라고 봐요. 기운이 단전이 중앙이라고 보니까 사비위로 화창. 비와 위로 그 무기토라는 게 사실은 비위가 토입니다. 오행에서 따지면 오장이 어디죠? 자, 간은 뭐예요? 목입니다. 힘은 화입니다. 폐는 금입니다. 신은 수입니다. 그 다음에 비위가 토입니다.
요 위장이 중에 토. 그래서 오미도 다 그렇게 배합이 되죠. 비위는 오미 가운데 뭐에 들어가요? 토니까 토의 맛은 단맛. 수의 맛은 신장에는 짠맛. 폐 매운맛. 금기는 매운맛. 화는 쓴맛. 목은 신맛. 그래서 오미도 누가 그러더래요. 그건 뭐, 나 의사가 아니라 그러는데, 양의사가 짠맛이라면 질세 그러는데, 짠맛 안 먹으면 골치 없다고 하던데, 오미가 갖춰지는 게 중요하지. 하여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밑으로 단전 내려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중궁의 기운이 딱 내려가서, 여기 중궁은 여기에 사실은, 중궁이라고 할 때는 무기 토니까 여기가 중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위가 화창하다. 비위가 화창, 비위가 조화롭게 창이라는 건 창통한다 라는 뜻이에요. 비위가 창통한다. 그리고 혈막으로 주류이. 이것이 이제 중심인 비위가 화창해서 혈맥으로 그 기운이 쭉 흘러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중앙이 부실하면 안 된다는데, 이 용오결은 뒤에 가면 조금 약간 우리가 착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운이 중궁에 머무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여기 위장에 머물게 하는 건 아니거든. 기운을 내려서 위장으로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운을 우리는 어디로 내리느냐? 저 아래 기해단전으로 내립니다. 근데 기해단전을 내리면은 사실은 비위가 화창하게 되는지 그 후속작용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비위로 기운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비유적으로 중궁이 비위이기 때문에 중궁에 내려가서 비위가 우선 화창해서 그 기운이 혈맥으로 퍼져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모르는 건 좀 모른다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다 잔주가 붙어 있습니다. 차, 부단, 세인, 위연, 수단지요, 역제, 욕수, 규주. 요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을 수련해 지키는 것의 요체도 역시 이와 같이 몸의 중궁을 지키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중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위장으로 봐야 되느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간은 유보를 해줘야 된다. 중궁을 위장으로 기운을 내린다라는 것은 공부는 내가 딴 수단의 책에 봐서 위장으로 기운을 내린다고는 안 합니다. 위장으로. 중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중궁이라는 표현에서는 중앙이기 때문에 그 중앙의 색은 토고 토는 비위라고 하기 때문에 중궁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중궁이라 위장으로 기운을 내린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게 보통은 수단지로는 저 혈기를 단전, 기의 단전 이쪽으로 모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중궁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애초에 중궁으로 기운을 모으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유보를 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중, 그리고 수규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그래서 중궁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은 유보를 두고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공부를 하면서 자꾸 호흡을 해서 기운을 내리는데 자꾸 위장으로 기운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점점 위압수가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위에다 용을 쓰는 사람이 생겨. 그건 아닙니다. 어디 봐도 수단의 책에 봐도 위장에다 기운을 모은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 기운을 내려서 중궁을 내린다는 것을 기의 단전으로 내리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비위가 편안해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갖다가 중궁 위장으로 기운을 내린다 이렇게는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마저 해버릴까요? 명사 혈맥 주류
지어 임백개통즉 연명각기 기불가필 고로 수단지도 피리폐기 위하수지방 접촉단수 서한화색 수렴하시 필사신기 상주어 제하 단전지 중 즉 상부풍사 여운위 무강 곤곤사하 선주어 흉복 듣기 전송연우 신체화평 한기증연 일신백맥 주류 대편즉 일의 충룡 안전백설 분분이하 부지아지유영 형지유화 요요명명 황황홀홀 이제어 태극 미판지전 차소위 진경계 진도로 외차개 사설망행이 어렵죠? 능사 혈맥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주류 혈맥이 주로 쭉 흐르게 하여서 혈맥의 기운이 주로 지어 임독이 개통 인맥과 동맥이 모두 창통하게 되면은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제 백맥이 다 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맥통이에요. 여기는 뭐 여기 무협소설 많이 보신 분들 무협소설도 많이 안 보셨어요? 임독이 통하는데 제일 어려운 관문이 어디예요? 백회. 요 백회가 통하지 않으면 여기가 이게 맥힌다고 하죠. 그 백회가 생사현관을 통한다고 하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맞는가 봐요. 그게 하여튼 대개 이론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무협소설 같은 사람 작가들이 대개 도가의 기본 전적을 봅니다. 그래서 대개 어느 정도 거기다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쭉 통하는데 제일 난관이 요 백회를 통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죠. 여기 기가 이어지기가 힘든가 봐요. 어릴 때는 여기가 뚫어져 있던 데고 맥히면서 하여튼 뭔가 이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르기가 어려운 데가 백회가 그러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가장 이게 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경팔맥이 다 있어요. 모든 맥이 이제 다 통해요. 차츰 다 통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임독이 통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임독이 통하는 것이. 그러니까 임독이 모두 통하게 되면은 연명각기라는 건 수명을 늘린단 말이에요. 연명각기, 수명을 늘리고 각기, 죽을 기한을 뒤로 물린다 소리니까 연명각기를 기불가필. 우리가 꼭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당연히 된다. 고로, 이건 이제 반복이에요. 고로 수단지도는 반드시 폐기로 위하수지방. 기운을 가두는 것. 그것을 착수한단 말이에요. 착수하는 방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접촉단좌, 발을 포개고 단수, 손을 단정하게 한다는 건데 이게 손 단정하게 하는 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이건 불교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불교식이에요. 단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꼭 이렇게 안 합니다. 손도 그냥 이렇게 늘어뜨리고 가볍게 무릎에다 얹기도 하고 이거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요거는 법계정인이라는 불교의 결인이에요. 법계정인이라고 하는 건 뭐 결인이라고 하는 건 밀교의 특이한 어떤 상호기 때문에 요건 불교예요. 반드시. 그러고 늘어뜨려서 땅을 짚으면 항마촉진이라고 하고 뭐 이상한 결인도 많다고 하죠. 뭐 맞박 튕기는 폼으로 있는 결인도 있고. 이건 도교에서는 이건 없습니다. 요거는 불교의 결인. 여기다 대고 하는 건 이건 불교의 결인입니다. 법계정인 온 누리가 깨끗하다는 상징을 하는 게 이 결인이고 자연스럽게 단수라는 건 무릎에다 가볍게 얹는 정도 손을. 서한화색이라는 건 안색을 편다는 겁니다. 얼굴을 펴고 화색, 기색을 부드럽게 한다. 수렴하시, 서한화색 이거요. 이거 말이 그냥 왜 꼭 해야 되느냐는데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이 초조하거나 그러면 서한화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실 때 내 얼굴이 편안한가를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은 가볍게 아주 편안하고도
그냥 대도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조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공부를 시작할 때는 안색이 자연스럽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요것은 마음 상태를 얼굴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초조해서 용을 쓰고 하는 그런 느낌일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용을 쓰거나 부자연스럽게 하면은 얼굴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서한화색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 얼굴 상태가 어떤가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거나 할 때는 결코 서한화색이 안 됩니다. 서한화색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본 기색입니다. 수렴하시, 수렴이라는 것은 눈썹을 이렇게 내려뜨리는 겁니다. 하시 아래뜨려. 필사신기 반드시 신기 정신과 기운으로 상주 늘 제하 단전 가운데 머물게 한다. 신기가 서로 신과 기가 서로 상자인데 이거는 서로 머문다? 조금 문장이 이상해요. 약간 내가 예전에 그 신기상주라고 배운 것 같은데. 서로 상자예요. 항상 상자예요. 그때 내가 신기상주의 좀 이상한. 하여튼 이거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신과 기가 서로 머문다라는 게 좀 이상해서 표현이 늘 제하 단전 가운데 머물게 하면은 상부풍사는 여운이 무강. 운이 무강이라는 게 구름이 흩어지고 그 안개가 가라앉는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부풍사라는 말을 왜 상부라고 썼냐면은 기운이 위로 치밀은 게 상부풍사예요. 한기. 상부. 삿된 기운. 위쪽으로 치밀은 삿된 기운이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졌어. 곤곤사. 곤곤은 물이 콸콸 흐르는 모습, 끊이지 않고 흐르는 모습, 사 아래로 쏟아져 내린다. 풍사가 아래로 쏟아져 내려서 선주어 흉복, 먼저 흉복에 머무니. 이게 대개 공부할 때의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이 풍사가 내려오면서 약간 복통기가 있다. 뭔가 그리고 복통기 느끼고 그 다음에 방구도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재미 많은데 그게 아마 풍사가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배로 내려오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증세가 복통기다. 이렇게. 그리고 정장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호흡을 할 때 자연성 속에서 규칙성과 그 안정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연히 호흡이 깊어집니다. 약간은 깊어지고 흉강의 운동이 규칙적으로 리드미컬하게 되면서 반드시 배가 정돈이 됩니다. 배가 예전의 그런 배가 아니라 상당히 부드럽고 탄탄한 배가 되면서 우선 처음에 복통기가 있고 설사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가스가 잘못 차 있다든지 담적이 있다든 그런 것들이 대개 쏟아집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통기가 있다. 듣기 전송연후 그것을 보낼 수 있은 뒤에야 신체가 평화로워진다. 그리고 한기운증 땀기운이 증윤 난다. 일신백맥 주류내편즉 일이충융. 이게 반드시 공부를 하는 또 공부가 된 두 번째 증표 중에 하나가 약간 덥습니다. 덥고 땀이 납니다. 사실은 추운 방에서 공부를 해도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나는 정도의 온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몸에 열기가 쭉 여기가 뜨거운 것이라 전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요건 가장 기본적인 증상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공부가 조금 가는 겁니다. 땀 기운이 납니다. 일신백맥이 주류내편 주로 툭 몸에 축 돌게 되면은 일기충융 한 기운이 충융 가득 차게 되어서 아주 그냥 녹아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눈앞에 백설이 펄펄 내려. 이거 이제 함부로 얘기할 경지가 아니고, 혹시 백설 내리신 분, 눈앞에 흰 눈이 펄펄 내리는 걸 보신 분? 여기는 아직 없는 것 같으네요. 하여튼 요거는 좀 공부가 돼야 됩니다. 완전 백설이 분분, 흰 눈이 분분히 떨어지고, 여기 이제 아주 부지아지유형. 내 몸뚱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형지와 몸뚱이가 내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가 이게 말하자면 몸을 잊고 몸과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형지와 내가 몸을 가졌는지 몸뚱이가 나를 가졌는지가 이게 정말로 아득한 경계에 들어가서 요요 명명이라는 건 아득하단 말입니다. 어두하고 그래서 황황홀홀 황홀해지는 게 유황유홀이라고 그랬어요. 노자가 유황유홀 황홀하다. 그래서 이제어 태극 미판지전의 태극이 나누어지기 그 전에 자기가 놓여지게 된다. 태극 미판, 태극이 나눠지지 않는 건 뭐예요? 이건 태극 미판이라고 하는 거는 무극의 태극, 주령계의 태극도 써요. 무극, 극이 없으면서 큰 극.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것도 이건 형태가 이미 드러난 것이고, 무극이라고 하는 건 그 태극의 형태라는 것도 넘었습니다. 무극이라고. 태극 미판지전이라는 것은, 태극이라는 건 어떻게 보통 이렇게 이러잖아요. 여기 맞아요. 태극이 드러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태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상을 갖추기 전의 그 상태. 그러니까 궁극의 연신화허, 그러니까 마지막이 연신화허, 신을 단련하여서 허로구나. 허라는 건 뭐냐? 태허라. 태허의 태허. 모든 만삼라만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가장 근원적인 우주의 본원, 그것을 태허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태극 미판지전이라는 것은 태극으로부터 만으로 쫙 갈라지기 이전, 그러니까 가장 우주의 본원, 그 상태에 내가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지 말자고요. 여기는 우리가 말할 계제가 아니야. 괜히 여기다 말 붙이면 다 병이 되니까. 차소의 진경계, 이것이 이른바 참된 경계며 진도로 이게 참된 길인 것이다. 외천한 개 사설망에 이 밖의 얘기는 전부 삿된 이야기, 망령된 행동일 뿐이니까 이 길밖에 없다. 여기서 조금 약간은 제가 유보를 둔 거는, 제가 열람되게 유보를 둔 건데, 그 유보를 둘 필요가 있어요. 너무 중궁 같은 거 딱 그냥 위장으로 두고 나면은 우리 공부하는데 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하고, 중궁이 자연히 화평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지, 공부하는데 자꾸 중궁에다가 다 기운 모으는 법은 제가 공부법에 없으니까 그런 건 유보를 두더라고. 어쨌든 간에 폐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얘기했고, 뒤에 백설이 막 쏟아지고, 그냥 그거는 우리가 어떤 심적인 경계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어떻게 오느냐? 공부가 된 이정표예요, 그게. 공부가 된 이정표예요. 조그만 이정표니까 너무 그거 오니 안 오니 그거 따지지 말고, 공부된 이정표는요, 누구한테나 와요. 누구한테나 오고, 또 안 오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어. 아니, 이게 얘기를 하자면은, 꼭 오는 게 좋으냐, 안 오는 게 좋으냐. 이제 딴 얘기가 되거든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도교 공부고 어떤 공부고, 우리 인격이라는 건 되게 어떤 형태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라고 느끼고 하는 것은 여기야. 전의식은 나의 잠재의식이 밑에는 이만큼 엄청난 요소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기 들어가는 돈 요거 얼마 안 돼요. 요게 난 줄 알죠? 안 그래요? 공부를 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선도 수행을 하든 어떤 거니? 이것이 자꾸 위로 솟아오죠. 지금은 여기 나와 이것이 계속 부딪혀요. 잠재의식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과 현의식이 통일이 안 되지 자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안한 존재들인데 공부를 하게 되면 자꾸 이게 녹아 올라와서 이게 사라져. 이게 결국은 다 나가내거든. 현의식으로. 이게 진정한 공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갈등도 없어. 내적 갈등. 이게 잠재의식과 현의식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해요. 꿈만 꾸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진인은 무몽이라고 그랬어. 진인, 장재는 참 진인 말 진인은 꿈이 없다. 왜? 갈등이 없어. 내적 온통 다. 그런데 이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도 있고 이게 참 문제야. 이 속에는 엄청난 가능성, 힘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추잡스러운 요소들을 다 들었어요. 이 속에. 그냥 잔인성, 성욕 그런 것도 있고 또 잠재적 가능성도 이 속에 다 있는데 이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 속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그냥 안 올라와요. 요게 올라올 때 표를 냅니다. 반드시. 색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미녀가 보이는데 돈 욕심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은 공부를 하다 보면 돈구멍이 보여 이제. 아니 돈 벌 구멍이 막 보인대. 금맥 보이는 사람도 있대요. 하다못해. 그러고 이게 또 초능력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녹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요란스럽게 녹아나는 사람. 이게 요란스럽게 녹아나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야.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공부가 돼나가는 건 그걸로 꼭 가름하는 거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대개 어떤 경지에 가면은 어떤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백설분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흔히들 있는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아주 이게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인격이 될까요? 인격은 안 되면서 이 공부가 안 된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 또 제가 이제 원칙 하나, 제가 계속 원칙을 얘기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호흡, 그 다음에 규칙성, 안정성, 그 다음에 자연성,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인격입니다. 인격성. 인격을 안 닦이고 이 공부만 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인격을 안 닦인 채 계속 이것만 공부를 하잖아요? 대개 그게 마구니가 됩니다. 요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안 닦인 채 계속 이게 힘만 늘어나잖아요? 그럼 세상을 어지럽히는 인간이 하나 나와요. 반드시. 그리고 그 사람이 결코 오래 못 간다. 그렇게 해서 되면 되는데 인격이 안 닦인 채 공부만 하잖아요? 그게 힘만 늘어나잖아요? 결국 그 힘에 치여가지고 자기를 망가뜨려서 공부도 끝나요, 거기서. 그 반드시 공부와 인격성이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장구하게 나가요. 장구하게. 조그만 인격은 안 닦인 채 호흡을 하다 조그만 힘을 얻어. 그럼 힘에 취하면 힘에 취해도 괜찮으면 모르는데 반드시 반작용이 와. 그러면 정신이 흐려져. 그럼 호흡도 안 돼. 그래서 인간도 망해. 그 원칙에 또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호흡 공부하는 사람, 단학수련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자기 어떤 인격 함양에도 힘을 써야 된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욕심 줄여가면서 청정한 삶을 통해 영위에 가야만 이것도 공부가 나가는 거지. 절대로 요 힘만 늘어나가지고 호흡만 된다고 해서 결코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다. 요것도 하나의 원칙으로 추가를 해줘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단전호흡, 반전호흡